이렇게만 차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몇 반인데요? 얼마 안 그럼 반 떨어져서? 아니요. 이거예요. 아, 내가 1교시에 담임반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담임반 없어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소화 좀 시키고 밥 먹으려고 이 시간에 언니가 들어오는 거야. 칠반인데 7반. C 7번이요. 어떤 새끼야, 손주가. 선생님 그렇게 수업 못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시험 봐가지고 반대로 돈이 많아 몰라. 선생님도 시험 보잖아. B7번이 H. B7이요. 농담이고요. B7반인데 여러분들은 다 시험 잘 보지 않았어요? 못 봤더라,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시험이 전반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반을 올라갈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왔어야 되는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틀린 문항들이 많았나? 어쨌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은 시험이고요. 결과는 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 다 해봤을 것 같고요. 뭐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반하고 반 사이에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이거 뭐 B7반 하니까 뭐 여러분들 반보다 되게 수학 장애를 앓고 있고 막 P7반이라는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반 애들보다 그냥 두 문제 더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두 문제니까 인당 두 문제씩 1대1로 잡아서 비교했을 때 다 두 문제씩은 더 가진 거야. 평균이니까. 그럼 사실 좀 많이 차이 나죠. 근데 개인적으로 차이를 보면 어떤 애는 1번을 계산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 그 5점 때문에 누군가는 반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 5점 때문에 누군가는 반이 올라가기도 하는 거야. 근데 반의 위치에 따라 누군가는 2개 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2개 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푸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중요한 시험인 건 맞지만 그래도 학원 시험이었다라는 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돌이킬 수 없잖아. 학원 시험에서는 그냥 한번 반성하면 돼요. 반이 떨어졌으면 내려가서 다음 달에는 같은 실수 안 해야지 라고 하면 됩니다. 뭐 반 내려가는 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반 올라가는 게 그렇게 뭐 잘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올라간 친구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러지 않겠죠.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려고 더 열심히 하면 되고요. 반 내려간 친구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발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실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거. 여러분들 입에서 실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성적이 절대 안 올라요. 그냥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실수는 없어요, 학생들에게. 실수는 오직 선생님들이 앞에서 산수 잘못한 거, 그건 실수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을 땐 실력이야. 너희들은 시험을 보는 주체니까. 선생님들은 시험을 안 보잖아. 막 틀려도 괜찮아요. 룰루랄라고 지우다 다시 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점수 공개나 시험지 공개가 안 되는 건 분명히 아쉬워할 수도 있을 텐데 이해를 하고
그런 게 되면 또 이렇게 반 친구들끼리 둥글게 모여서 앉아가지고 나는 이번 시험에서 뭐가 부족했대 이렇게 자기 현상을 발표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마치 북한 느낌도 나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소리고요. 내 시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유는 알죠? 네. 그래야 자기 위치를 빨리 찾아가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그 결과에 납득을 못해요. 반은 올라가도 뭔가 아쉽고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반이 떨어지면 왜 내가 떨어진다고? 내가 2개 반이나 내려간다고? 납득을 못해요. 근데 본인이 최선을 다해보면 분명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막 마음도 안 좋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요 결과면 이 위치가 맞나 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1월달과 2월달의 시험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잡아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뭐 객관적으로 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등수가 내 학교 등수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학교 등수가 당연히 여기 등수보다 높게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학 전문학원에 모여 있으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인원수가 많으니까. 잘하는 애들부터 못하는 애들까지 모여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의 위치를 내가 판단하면 나 3월달에 학교 가서 나 어느 정도 하겠구나. 깍지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깨 펴고 다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어요? 근데 내가 가는 학교가 예를 들어 뭐 동백 초당 이건 좀 그렇고 초당 아직 여전히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몇 개의 학교군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군에서는 그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GT에서 굳이 높은 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안 나오는 것들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잖아. 학교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내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입시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내신은 잘 받는 게 가장 좋다. 자, 우리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요. 공수원의 188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공수원의 188페이지를 펼쳐볼게요. 많이 잊어지는 입장이니까 오늘 선생은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숙제를 안 남기려고 합니다. 그 말은 숙제로 나가야 될 부분을 가급적 오늘 안에 끝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연속성이 조금은 제 반이 이동되는 상황이어서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196페이지까지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192페이지까지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자, 정리술 파트 여기 한번 펼쳐보자. 여기 알겠죠? 자, 이렇게 커다란 제목 정의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3개의 제목들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가 뭘 공부하고 싶다? 합의 법칙과 부의 법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법칙 아니고요. 그냥 몸의 수를 세는 가장 근간이 되는 사고다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아마 이제 반을 스테이하는 친구들은 이 반에서 계속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반이 이동되는 친구들은요, 이동된 반에서
이어서 나가겠네요. 밑에 있는 순열, 밑에 있는 조합을 공부하게 될 텐데 어디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은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순열과 조합을 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경우의 수일 뿐인 거다. 이 경우의 수를 편안하게 정확하게 쓰기 위하여 나는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순열기호나 조합기호였을 뿐인 거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다. 그게 몸에 배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을 얘기해야 되는 날이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너무 오늘 길어요. 그래서 명상의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같이 이렇게 국민체조도 해볼 거고요. 국민체조 해봤어요? 네. 해본 사람 있고 안 해본 사람 있나? 에? 운동회 때로 해보면 해본 거죠. 선생님 때는 매일 아침 국민체조를 하고 학교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합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적에 도달한 수는 그냥 더할 겁니다. 반면에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나온 수들은 뭐 할 겁니다? 곱해서 처리할 겁니다. 이 네 원칙 두 개가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합의 법칙. 저는 용어 자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내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수들이 나올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 이런 A 방법도 있을 거고 B 방법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원칙이다. 그걸 우리는 합의 법칙과 무슨 법칙이라고 부를 거다? 고배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맨날 이 시기가 되면 사탕을 물고 살아요. 목 때문에요. 그래서 저 학생들 중에 치사하게 지금 혼자 먹고 맨날 사탕 먹으면서 수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이 사탕이 없으면 목소리가 안 나와. 내가 얘기해 줬었죠? 선생님 어렸을 때 걷지 못했다는 얘기 안 해줬나요? 네. 안 해줬어요? 선생님 6살까지 다리를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슬픈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지나가던 마녀가 목소리를 듣고 거리를 제안했죠. 너의 목소리를 내가 가져가는데 다리를 주겠다. 걷게 해주겠다. 당연히 나는 오케이 했죠. 나도 뛰어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내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넘기는 듯이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하게 뛰기 시작했죠. 다리를 엎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거칠어졌고요. 목이 빨리 상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만약에 좀 찾아볼까 이 수지구청 부처에서 이렇게 목욕탕에 들려와서 그 만에 이 펜던트에 내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 유사한 얘기가 좀 시중에 돌기도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취향이야 취향. 겨울방학 기간 나이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목이 더 빨리 상해. 그래서 항상 배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배로 어떻게 말을 한다는 거지. 목을 쓰지 말래요 말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수학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완벽한데 목소리 쓰는 건 못하거든요. 노래를 못해요. 자, 여기 집 있고요. 오케이? 여기 뭐가 있어요? 지트 있나 보다. 지트. 집에서 지트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고 싶습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야. 예를 들어 길이 이렇게 외길이었다면 집에서 지트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겠다. 맞죠? 근데 이렇게 길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지트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집하고 이렇게만 다니면 슬프니까 살며시 PC방에 유혹도 있을 것 같고요.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은 생각도 들겠다. 맞아요? 근데 집에서 PC방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PC방에서 지트로 오는 길은 역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집에서 코인 노래방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고요. 코인 노래방에서 지트까지 오는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던져졌어요. 집에서 지트까지 오는 경로수가 몇 가지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자라는 거야. 어찌됐든 내 목적은 집에서 지트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게 목적이다. 맞나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어떻게? 집에서 바로 지트로 올 수도 있지만 집에서 PC방을 들렸다가 지트로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집에서요 코인 노래방을 들렸다가 지트로 올 수도 있겠다. 어떤 방법을 쓰든 관계없이 전부 다 내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때 집에서 지트로 오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고요. 이 3을 선생이 내 목적에 도달한 수라고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될까요? 집에서 PC방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고요? 두 가지고요. PC방에서 지트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요 2와 2는 집에서 지트까지 와야 내 목적에 도달하는데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나온 수다. 이 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뭐 하자라는 거야? 곱해서 표현하자라는 거다. 왜? 이럴 거니까 집에서 PC방을 갈 때 이 길을 이용해서 PC방에 올 수는 있지만 PC방에서 지트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요. 이 길 하나당 두 가지, 요 길 하나당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가 돼서 총 4가지가 표현되는 거잖아. 근데 매번 그걸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 내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나온 수들을 대할 때는 곱해서 수를 계산하자. 얘와 얘를 곱하는 걸 책에서는 무슨 법칙이라고 표현했나 보구나. 곱의 법칙이라고 표현했나 보구나. 집에서 코너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코너에서 지트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네요. 너와 너는 내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나온 수니까 곱해서 계산하자. 대화네요. 그런데 3과 4와 3은 내 목적에 도달한 수들이니까 전부 다
더해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라는 거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간단한 예로 책에서 말하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선생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내용을 나가는 날이 아니라서 내용을 나가는 날이 내용 이게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도구도 사용할 수가 없어. 핑계 대는 거야. 나 원래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돼. 약속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면 안 돼. 왜냐면 충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자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 진도에 충실해서 수업을 해볼 겁니다. 자, 1번 한번 잠깐만 봅시다. 예제 1번 한번 잠깐만 봅시다. 예제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문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또는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또는 자, 또는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또는이라는 말은 너 또는 너라는 건 4의 배수는 되지만 5의 배수가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4의 배수는 아니지만 5의 배수이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건가요? 괜찮다라는 거죠.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돼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라는 거겠다. 이 말 이해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얘만 돼도 되는 거고 얘만 돼도 되는 거고 둘을 동시에 만족해도 되는 상황이겠다. 여기까지 돼야 안 돼요. 될까요? 근데 1번에서 나보고 세변하는 경우에서는 주사위를 몇 개 던질 때요? 2개를 동시에 던질 때요. 이해되면 안 돼요. 될까요? 자, 뭐 중학교 때 당연히 공부해본 기본 과정이 있으니까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6가지다.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던 내용에 비추어 36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다? 내 목적은 주사위 2개가 땅바닥에 떨어져야 끝나는 건데 각각의 주사위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으니 6가지씩 있으니 6과 6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곱해서 대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36가지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36가지 중에서 내 목적은 어떤 걸 만족해야지 내 목적에 도달하는 거라고요? 4의 배수. 두 주사위의 눈을 더해서 4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무슨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 5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을 쭉 나열해보면 두 주사위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이해될까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별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 맞나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금 4와 8과 12라고 하는 건 4의 배수지만 5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맞나요?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또 합이 얼마가 돼도 괜찮을 거라고요? 5나 10이 돼도 괜찮다는 거 이해되었나요? 4의 배수는 아니지만 5의 배수만 돼도 괜찮은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내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거 느낌이 올까요? 그런데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왜? 그렇게 되려면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20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주사위 눈을 2개 쳐 더해서 20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동시에 나와서 중복되는 상황은 없다라는 게 이 문제가 기본 문제인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합이 4가 되는 거 실제로 세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해보는 거의 핵심은 이렇게 직접 셀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될까요? 직접 세보는 겁니다. 발이 나오는 방법은요. 17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주사위는 6이 가장 큰 수니까 26, 62, 35, 54, 44 여기서 3가지, 여기서 5가지 12가 나오는 방법은요 66밖에 없네요. 한 가지요. 합이 5가 나오는 방법은요 1, 4, 4, 1, 2, 3, 3, 2 4가지가 있고요. 합이 10이 나오는 방법은요 4, 6, 6, 3, 5, 5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겠다. 내 목적에 도달한 너희들은 내가 뭐해서 계산할 거다? 다 더해서 계산할 거다. 3 더하기 5 더하기 1 5에다가 7을 더하기 몇 가지입니다? 16가지입니다. 그냥 느낌 옵니다. 그렇죠? 전혀 어렵지가 않네요. 맞나요? 그렇죠? 자, 예제 2번 페이지를 펼쳐놓겠습니다. 예제 2번 페이지를 펼쳐놓을게요. 예제 2번 2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다라고 나와 있다. 그렇죠? 맞나요? 거기에 뭐 하나를 추가해 줄 거냐면 멈췄어. 뭐 마치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인지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카메라 말고 좀 넓게 우주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일은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죠? 블랙홀. 그렇죠. 블랙홀. 블랙홀.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최후를 블랙홀에서 맞이하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나의 온몸이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서 스파게티화가 되는 그 과정. 그렇죠. 왜? 블랙홀 밖에서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나의 영생을 부러워할 거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야. 왜? 그 안에서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러서 정지한 것처럼 보일 거니까. 지금 저 상황입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가 문제지? 네? 해봐야죠. 그것도 해봐야죠.